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낮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하루 중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 사무실, 심지어 차에서도 낮잠을 자며 보통 오후에 자곤 합니다. 일부 대학, 사무실, 그리고 다른 공공장소에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낮잠을 잘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수면 심리학자 라이넬 슈니벨 교수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낮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말미에는 슈니벨 교수가 추천하는 낮잠을 잘 때 중요한 포인트에 관한 정보도 제공드리려고 하니 마지막까지 시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낮잠은 보통 낮 동안 잠깐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한 밤의 수면과는 다릅니다. 건강한 밤의 수면은 가벼운 수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2단계의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 등을 포함한 4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밤의 수면은 이러한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낮잠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모든 수면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가장 깊은 수면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은 보통 1시간 정도 후에 시작됩니다. 낮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거나 잠깐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뇌와 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낮잠이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자느냐, 얼마나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이유는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오후 시간에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의 졸림이 밀려올 때 잠깐 눈을 붙인 후 다시 일어나면 그때부터 뭔가 더 새로워진 기분이 든다든지요. 이런 효과는 낮잠의 강력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낮잠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확한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선 연구에 따르면 짧은 낮잠은 뇌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낮잠을 통해 우리는 졸음을 줄일 수 있고 성과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심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짧은 낮잠은 특히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대개 낮잠은 10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잠은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좋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하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슈니벨 교수는 낮잠은 적절한 시간과 적당한 길이로 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자주 자게 되면 심장 질환이나 비만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의 낮잠은 뇌와 몸에 회복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낮잠이 뇌의 활동을 재충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낮잠을 자는 동안 신체는 피로를 풀고 뇌는 새로운 정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나서 창의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오후에 더 생산적이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특히 업무나 공부에서 집중력이 필요할 때 낮잠을 통해 그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낮잠을 자고 나면 커피를 또 마시지 않아도 되어서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점심 후에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낮잠을 통해 에너지를 리셋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낮잠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생체 리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밤에 잠을 덜 자는 경향이 있어 낮잠을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낮잠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때때로 오후에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뇌와 몸의 회복을 돕고 일상에서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낮잠을 자야 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날은 낮잠이 필요하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의 활동이나 피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산책을 했거나 햇빛을 많이 받아서 에너지가 충전되었다면 낮잠을 덜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점심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낮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낮잠을 자는 주기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야 하는 규칙은 없지만 몸이 졸리고 피곤할 때 그때그때 적절히 낮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꼭 잠을 자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아요. 슈니벨 박사는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리프레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잠을 자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눈을 감고 몇 분이라도 조용히 쉬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더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회복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을 자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대부분의 날에 낮잠을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심각한 수면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슈니벨 박사는 이를 저항할 수 없는 낮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낮에 잠을 자는 충동이 매우 강해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심각한 불면증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낮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어떻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데 있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낮잠의 길이입니다.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기상 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데 있어 시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자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미국 수면재단은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 시간 동안 자면 우리의 뇌는 가벼운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자면 경계심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뇌를 깨우기 충분하면서도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상쾌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기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45분 정도로 낮잠을 자면 조금 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5분 정도 자고 나면 수면 관성이라는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깊은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면 잠시 동안 방향 감각을 잃고 기분이나 성과가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45분 이상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5분 정도의 매우 짧은 낮잠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슈니벨 박사는 5분짜리 파워 낮잠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너무 길게 자지 않고 짧게 자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낮잠을 자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점심 이후에 졸음이 몰려오는데 이때 낮잠을 자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녁이나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낮잠 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 연구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시점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졸음이 찾아오는 시점이라 이때 낮잠을 자면 뇌와 몸이 가장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났다면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 낮잠을 자면 더 효과적으로 피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슈니벨 박사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일부 사람들은 이미 낮잠이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져서 결국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낮잠은 오후 초반, 주로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적절하며 너무 늦은 시간에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장소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침대는 낮잠을 자는 곳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침대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자는 곳으로, 낮잠을 자는 곳으로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죠. 슈니벨 박사는 침대에 가서 이불을 덮고 불을 끄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몸이 긴 시간 자야겠다는 신호를 받게 돼서 결국 낮잠을 자면서 더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잠을 잘 때는 침대가 아닌 소파나 의자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나 의자에서 잠깐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침대에서 자면 밤에 잘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므로 낮잠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짧고 간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온도와 조용한 환경에서 낮잠을 자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낮잠은 적절히 자면 뇌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낮잠을 적당히 자는 것이며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낮잠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와 기분,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잠을 잘 자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잠깐의 휴식을 통해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낮잠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